안녕하세요, 이정현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전월세 급등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해달라라는 국민신문고 청원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. 내용이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어떤 정책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어떤 정책 담당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죠.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은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. 2+2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당장에 묶어놓으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렇게 길게 보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를 그만큼 받지 못하니까 미리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,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 3천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법 시행 전에는 5억이 평균가였는데 지금은 6억 3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. 회의록을 통해서 왜 2+2가 도입이 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의록에서는요,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19년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3.2년이라고 합니다. 평균적으로 3년 조금 넘게 산다는 건데요. 그래서 2+2로 4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설계하면 시장에 큰 동요를 두지 않고 실제 평균 기간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2+2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총 4년 동안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은 3년 2개월의 평균 기간보다 10개월 더 살자고 법을 바꾼 건데 예초에 그런 정도였다면 논의됐던 3+3 이 정도를 총 6년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개입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4년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서 6년으로 연동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반론이 있었거든요. 어쨌든 간에 평균 거주기간인 3.2년에 시장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4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설정했다, 그리고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회의 도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1989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 경우에 4개월 동안 19%의 임대료 급등이 있었다. 그런 것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이 발언에 따르면은 2+2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적어도 19%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법무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.6%에서 좀 더 많게는 8%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처음에 급등은 있을 수 있지만 한 2, 3년 지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.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법무부가 작년에 발주해서 알아본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2+2일 경우에는 1.43에서 1.65%, 3+3일 때는 4.31에서 15.35%, 그리고 2+2+2 총 6년인 경우에는 3.53%에서 4.60% 이렇게 추정을 했다.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대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실제로 현실은 아니잖아요. 지금 전세값, 월세값이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통계들이 법무부에서 제공한 것이 맞는지, 또 국토교통부에서 과거 사례가 분명히 20%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왜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고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통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통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관계자들의 잘못이 있을 텐데요. 법리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의
위법행위는 해당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. 국회의원의 법률 제정 행위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정치적 책임밖에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. 약간은 씁쓸한 결론이기도 합니다. 좋은 의도로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관계기관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는 국민이 더 깨어서 입법 과정이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올바른 비판과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.